오늘의 주제는 알라딘 챌린지로 자기 전에 읽기 좋은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메모리로 컴퓨터 메모리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인간의 뇌의 한 부분이며 해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질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기억 상실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억은 해석과 모든 고등적인 영역의 뇌활동의 기본이며 기억은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탐구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꿈은 인간이 잘 때 꾸는 영상의 이미지로 뇌에서 펼쳐지며 그것을 실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꿈은 가상의 영역이며 우리에게 옛날부터 고대부터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고 여겨왔습니다. 예언이나 징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편 같은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맞는 책, 바로 카를 융 기억 꿈 사상입니다. 먼저 이 책은 이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생애와 그 사람의 사상, 그리고 인식의 흐름을 따라서 펼쳐지는 전개를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말이나 환자, 그리고 배은망덕함은 피분석자에게 느껴지는 어떠한 신호 같은 것이었죠. 융은 꿈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주요 연구를 참여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 남근이라든지, 바위, 커다란 바위, 달, 고전 가옥, 군대, 군인, 기차, 이런 것들은 모두 성적인 상징물이라고 주장했던 프로이드와 달리 융은 이것들이 집단적인 어떤 무언가 문화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 부족적인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무의식을 발견한 것이죠. 융은. 프로이드는 융의 선배 심리학자로 이론에 매료된 융은 그와 연구를 시작했으나 끝내 생각 차이로 결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뤄봤을 때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만나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지만 요즘은 현대 심리학이라는 것이 발달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얘기고요. 이집트 문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걸 발견하고 아니무스라는 개념, 심리적 원형, 이 많은 주제들을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이 애용해서 즐겨 쓰는 이런 중들 중 하나죠. 캐릭터 구축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현상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융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책이었고요. 다음은 백남준이라는 책입니다. 백남준이랑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백남준은 예술가로서 충분한 자질과 덕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손꼽힐 수 있죠. 다른 예술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홍길동전에 홍길동전 조수미나 박찬욱, 봉준호, 무준성이나 정명훈 등등이 있지만 이 괴짜 같은 기질의 예술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비디오 아티스트로 비디오라는 개념이 막 생겨났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가지고 시험하고 연구하고 자석으로 텔레비전을 갖다 대서 어떻게 변하는지, 무지개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곤 했습니다. 뛰어난 천재였지만 그는
파격적인 일을 많이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샬럿 무어만이라는 자신의 아는 작가와 함께 나체로 첼로 연주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게 됐습니다. 샬럿 무어만은 비디오에서 선구주자이고 전자공학에 심취했으며 노버트 위너와 마실 맥루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이들과 평행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남준은 기이한 예술, 아방가르드의 최전선에 있고 다다이즘을 네오 아방가르드를 지지했습니다. 케이지와 요셉 보이즈가 만든 플럭서스, 네오 다다라는 그 사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보이즈와 케이지와 존 케이지라는 미술가와 음악가와 함께 플럭서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지담차 특이한 게 뭐냐면 전자공학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공들이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해냈다는 것이죠. 예술로 승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쉬워지는 듯이 여러 장의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뭐 TV 부처나 뭐 다다익선, 뭐 여러 가지 뭐 비디오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CRT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고 산만한데 거기서 메시지가 오는 것이죠. 모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또렷하게 말하는데 너네는 말하지 못한다.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있을 때 백남준은 4차원적인 예술가가 아닌 매우 3차원적이고 공간 이해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배제한 이 작품에서 아예 빼버린 그런 느낌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 이너라는 분이 만든 이론인데 동물과 기계 간의 교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백남준도 이 이론에 쉽게 빠졌으며 로버트 이너는 맥루안이라는 사람도 좋아했고요. 백남준이 미디어 연구한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을 썼으니까. 그리고 끝내 백남준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단순한 그 고가의 가치가 아닌, 예술이 그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이 바라는 목적이 아닌 현재에 충실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한다면 매체를 뛰어넘는 기이한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서전, 유해 자서전과 백남준의 이 책,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발간한 이 책, 이것을 자기 전에 읽는다면 꿈을 정리하고 예술적인 꿈을 꾸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